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오전 6시 3분입니다. 시장은 약간의 조정세로 넘어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언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1차원적으로 여기서 사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응해 나가셔야 될 구간이고, 길게 보시든지 짧게 보시든지 여러분들이 큰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이 일단 조금 올랐어요. 환율이 좀 오르게 되면 이제 그 증시가 좀 빠지는 경향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네. 환율 달러로 이제 돈이 있는 상태에서, 돈이 이제 글로벌이 그 돈이 있는 상태에서 달러로 돈이 몰리니까 얘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띄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시장이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환율이 이제 뭐 한 1,400원 근처까지 한번 살짝 튀려나? 그 정도. 한 1,49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죠? 그 정도. 엔화도 살짝 전 9.5 밑에서는 잡으셔도 된다 그랬었는데, 엔화도 약간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이런 그런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도 아이러니하게 또 환율이 오르면서 유가도 살짝 올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도 이제 한국 증시도 살짝 이제 진정세를 보여줬죠. 하락이라기보다는 준정세라고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P도 조정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죠? S&P도 한 100포인트 정도, 2% 정도 조정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추세에 대한 흐름,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좀 약해져 가고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사면 돼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러니까 추세가 좀 약해졌잖아요. 약해지고 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추세에 대한 이탈이 보여줄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갔다가 여기서 다시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보통은 뭐 한 7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좀 조심하셨다가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되돌림, 일정 되돌림이 등장을 한다거나 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패턴을 다 완성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쭉 가는 걸 잡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이 정도 S&P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하고 조금 좀 보도록 하죠. GS건설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정말 좋다는 말씀 많이 드려왔었던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 크게 빠질 흐름을 갖지는 않은데, 저는 일단은 조금 이제 관리를 좀 많이 해뒀습니다. 상당히 정리해버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했던 다른 종목을 조금 옮긴 결과 있어요. 왜냐면 이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당장의 단타, 당장의 수입이 아니라 초장기 플랜으로 이제 끌고 가서 나중에 이제 제가 60살이 되었을 때 약 20년 뒤가 될 것 같아요. 되었을 때 제가 5억 이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5억 이상. 일단 그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돈은 많이 넣지 않을 생각이에요. 뭐 끽해봤자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되나? 50만 원 넣을 수 있을라나? 아니 뭐 1년에 좀 될까? 아무튼 5억 이상, 뭐 목표는 20억까지 또 만들어 볼 목적으로 세우고 있긴 한데 그건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 정도, 1년에 30% 정도를 복리로 한번 늘려가 보자. 근데 이제 수익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세금도 있으니까 비율은. 그래서 나중에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안정적인 세팅을 해가고 있다. 하지만 건설주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부 좀 정리하시고 잔량을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일부 정리한다는 게 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대응과 관리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안전하고 푸근한 곳에서 이제 좀 모아가시면 또 되겠죠. 그렇죠? 그죠?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한국 경시 전체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그죠? 네. 그 정도 오겠습니다. 뭐 대한항공은 약간의 조정세,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한항공은 나중에 이거 넘어가게 되면 또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팔고 다른 거 사러 들어가겠죠. 자, 코롱도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들이 좀 다져진다. 그리고 좀 상승하려고 한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가볍게 제가 이제 11만 2천 불에 대한 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여기 들어가면 숏 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숏을 실제 쳤었고, 저는 여기서 숏을 다 정리를 했죠. 물론 지금 들고 있었으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왔을 겁니다만, 여러분들 쓸 돈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이프한테 생일이거든요. 좀 있으면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게 되고 뭐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거니까 의미를 좀 두고 싶어서 선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이 못 먹었어요. 한 몇십만 원 정도 수익 가져왔던 구간이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그대로 저는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10만 2천 불 정도에서 한번 정체를 좀 멀릴 수 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요 정도, 일단은 요 정도 10만 불 전후를 보셔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10만 2천 불이 아니라 지금 10만 3천 불 정도 되잖아요. 3,500불인데 요 정도 거래량이면 살짝 버텨줄 것 같아요. 살짝 버텨줬다가 여기가 빠지거나 뭐 좀 여기 구간에서 좀 머무르는 그림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또 머무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 완만한 이 흐름이 또 나중에 넘어가는 시기에 또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베팅하셔야 돼요. 이런 구간들은 그냥 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마이노멀님께서 되게 열심히 하시고 막 방송 우리 단톡방 분위기도 띄워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저는 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기와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액션을 하지 않는다. 이 결론, 이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좀 이따가 보면서 어쨌든 거래가 좀 더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를 받을 것 같고, 가게 된다면 아마 10만 6천 불 정도에서 많게는 10만 6,500불 정도까지에 대한 반등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는 추가적인 조정이라던가, 뭐 일단 행보성 조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2천 불에서 매수를 한번 넣어볼까 생각이 좀 들겠지만, 어쨌든 거래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요 흐름이 돌파할 때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네. 돌파하면 액션을 취하부터 지금 돈다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끼탈이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반등을 또 주고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요 시나리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한동안은 갈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 추세를 돌파했을 때, 제가 여기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항상 이 추세가 꺾이는 이 시점을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쌤이 시향을 보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께 눌림목 시향을 드리려 뒤늦게 보시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타점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살짝 놓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강하게 멘트를 치는 날, 심지어 내가 숏을 들어가겠다 말씀드렸던 순간이 딱 이때잖아요. 여기랑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한쌤이 언제 숏을 들어갔는지, 그리고 언제 숏포시를 정리를 했고 이걸 구경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간, 딱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게 그냥 다예요. 여러분들 매매하는 게. 그럼 넌 그렇게 잘하는데 뭐 돈을 얼마나 벌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가정을 위해서 안전하게 조금씩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뭐 그냥 남들과 이제 그래도 좀 평균에서 다시 나란히 할 만큼 저는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내년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 억 단위의 계좌를 더 보여드리면서 인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이 이제 뭐 3억이 되면 제가 이름으로 정식 투자 자문사를 차릴 수 있어요. 1억은 이제 투자 자문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할 수 있고요. 3억 이나만 투자 자문사를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목표로 삼고 있어요. 1차적인 목표를. 몇 년 안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면 해도, 무리 안 해도. 그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투자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노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눌림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뒤늦게 못 잡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추가적으로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보기도 하고 됐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쭉쭉 진행이 됐었고, 그죠? 돌파할 때 진행됐고, 여기는 또 돌파니까 이제 한동안은 또 우리가 또 구경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이 상승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우리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게 되면 92,000불에서 88,000불 사이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하고 계시면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인추회사에서 살짝 들어주고 뭐 꿀렁꿀렁 하다가 볼벤 하단 102,000, 10만 불 그 근처에서 한번 하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때는 여기가 확실하게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됐죠?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고, 그거는 요때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때 또 우리 단타가 가능하다면 또 진행을 해보실 수 있는 실력 있으시면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되돌림에 대한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 6월 달에 말씀한 하락에 대한 그런 하락의 시작인가요? 그거를 질문하시는 건 아직도 좀 많이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그죠?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안타까운 질문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5월 말에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일단은 이 주봉상이 그래서 볼벤 상단이니까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6월 초에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은 몰라요. 하지만 뭐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하다가 한 번 더 뭐 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높게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매력이 별로 없는 존이에요. 왜 그렇다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니까. 그게 다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거래는 좀 줄어 있고, 그리고 발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차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오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나중에 뭐 중심선 근처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 추세가 깨져버리면 이제 대하락이 시작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저는 제 관적상으로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그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서 볼록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상승한다면 그렇게 되는, 그때 나중에 또 이렇게 거래가 또 붙으면서 변화를 또 보여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 뭐 그냥 보시면 단순하더라고, 차트가 오래 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측하려고 달려들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공개해드리는 다우 이론이 언제 추세를 바꿀 때 집중해라, 이렇게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었다. 그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놓고 말씀드릴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얼마 해봤자 몇 프로 빠지지도 않았잖아. 그죠? 하지만 우리는 알트코인으로 꽤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죠? 그래서 비트를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봐봐요. 이것도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언급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지 마라, 이거 안 산다, 돌아오면 사든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프리미엄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코인이에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더듬어 보시면 제가 이쯤에서 한 번 더 갈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한 번 더 가잖아요. 가고 나서 죽어버린다고. 이거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래가 안 붙죠.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슈팅이 나오면 제발 좀 관리 좀 하세요. 좀 지금 잔당 정리하면 되잖아요. 막 평단 50원인데 막 가냐, 언제 얼마까지 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반복하게 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근데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원칙을 지켜라예요. 이게 얼마까지 갈까 빠질까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 적중률도 좋지만 그 상황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추세가 깨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추세가 깨졌다고요. 얘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떨어졌다고. 여기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그분이 50원 얼마에서 60원짜리 정리하셔야 돼요. 미련 두지 말고, 특히 떨어졌다 반등하면 좋네요. 탈출 기회까지 좋네요. 그죠? 완벽하죠. 이 반등 좋았잖아. 여기서 가자가 아니라 여기서 무조건 정리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뒷북치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천드렸고, 세이프 같은 경우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갔다가 왔단 말이지. 몇십 퍼센트를 올랐다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막 물렸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세이프 여기서 말씀드렸거든. 세이프란 종목을.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유롭게 기다리십시오. 뭘 기다리냐면 뭐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도 이렇게 깨져버렸으니까, 오르카도 실제로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여기서 추천드렸잖아요. 그지? 많고 올라갔다가 10% 넘게 올라갔다 빠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수익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 관리. 그러니까 4시간 볼펜도 돌파, 상방 돌파고 일봉도 벌과 도점 돌파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트코인들 항상 뭐라 그랬어요? 코인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 부러져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무리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익절해라.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큰 흐름을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뭐 일단 이오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주변에 이렇게 뭐 말도 바꾸고 뭔가 또 뭐 홍콩에서 업무 처박도 맺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좀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또 한번 익히면서 또 우리가 또 슈팅에 대한 기회를 노려볼 것이다. 이런 관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쏘쏘합니다. 조금 그래요. 그죠? 뭐 애니메 코인도 좀 빠지고 있네요. 그럼 이런 애들도 이런 여기는 지금 다 박살나 버렸고 여기 전체 이 거리랑 보면서 여기서 노려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애니메 코인도 사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긍정적으로 막 보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맞이는 건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이런 장대 음봉인데 지금 뭐가 안 붙어 있죠. 거래가 없어. 이런 애들은 안타깝게도 이 벽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거래가 이렇게 됐다가도 적어도 여기를 튀어나오는 이거보다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뭐 쿵 이런 식으로 뚫어 올릴 때 그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라가야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쉽게 해도 침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맥자리는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뭐 한 30원대 초반, 31원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반등 한번 살짝 반등 가볍게 노려보시는 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구출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맞아. 근데 구출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툭 들어가 보고, 그죠? 툭 들어가 보고 여기서 만약에 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뭐 여기서 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조정 파이터 완성되면 여기서 우리 배팅을 하면 손절 로스컷 잡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얘는 그냥 보내주는 게 맞죠. 이렇게 빠져버리면 답도 없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그래서 뭐 그런 시나리오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네요. 그래서 좀 컨디션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혼란스럽죠. 봐. 추세가 깨지면 도망가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나 완만한 추세가 깨졌단 말이죠. 다 도망가셔야 돼. 그러니까 추세를 살려주고 가기를 바랬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랬던 베팅이라면 그게 깨지면 다 관리하셔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다 액션을 취했는데 왜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실까봐 그런 거예요. 제가 물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은 6월 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6월 1, 2일 정도라고 나 생각을 했는데 5월 31일 이제 5월 30일에 좀 시작이 좀 된 거라고 보여지고 한쌤의 슈퍼시에 대한 청산은 조금 빨라서 아쉽습니다. 알트코인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비트코인도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비트코인 약간에 대한 반등 정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거래량 수급량으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의 부분에 있어서 여기 올라오게 되면 다시 이게 떨어지는 이런 꼭지에서 오히려 쇼포진을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1볼벤의 하단 근처에서 좀 거래가 살짝 붙긴 했거든요. 아마 주말에 살짝 정체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하자면 주말에는 약간에 대한 반등, 뭐 2에서 5% 정도의 반등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 여러분들 제주껏 드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반등을 보고 나서 뭐 버티다가 볼벤 하단 정도에서 거래가 살짝 붙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봉을 한 번 더 만들 것이고 중요한 건 그 봉우리 이후 다시 한번 떨어질 때는 혹시 떨어진다면 이때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셔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견적을 좀 내고 있겠다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뭐 좀 드시고요. 못 먹겠다 싶으면 스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겠다. 뭐 이수 볼 들어갈게요. 이수 같은 이제 볼타로 업데이트 되죠. 지금 거래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자리에서 모아간다는 전략을 취하셔도 될 텐데 글쎄요. 뭐 어쨌든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깼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관심 없었다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정도 느낌에서 전 500원짜리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고 여기 툭툭 여기 밑에로는 툭툭툭 담아가는 거죠. 이 정도 배짱 있으셔야 되거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나중에 3,000원 그리고 만원까지 갈 수 있는 여기 수급량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 견적이니까 코인 하는 사람들로서 장기 투자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매나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들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